안녕하세요, 여러분. 단나입니다. 제네시스 G70에 이어서 오늘은 그랜저 리뷰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이 차를 탄 지 한 3주 정도 됐죠. 초반에 영상을 찍게 되면은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더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타보면서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불편했는지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는 너무 약간 차 소개에만 집중했던 느낌이어서 이번에는 새롭게 인스타로 미리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랜저 영상을 어떻게 찍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뭐 그랜저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 위주로 질문을 받아서 그런 질문들에 답변을 해드리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차 리뷰 영상을 한번 같이 보러 갈까요? 일단 질문에 앞서서 차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그 중에 중간 트림인 르블랑 차량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의 외부나 내부 색상이 대부분 밝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랜저의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세련돼 보이기는 하지만 좀 어색하다, 전 모델이 더 익숙하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사실 전면부보다는 후면 디자인이죠. 후면 디자인은 보시는 것과 같이 진짜 깔끔하고 또 밤이 되면 이 심플한 느낌의 후면부 램프 디자인이 더 빛나고 밝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전용 17인치 휠이지만 디자인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휠도 되게 커 보이고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휠 디자인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차 소개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많이 받았던 질문이 사실 그랜저 하면은 약간 아빠차 같은 뭔가 올드하고 중후한 느낌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젊은 층들한테 어필을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각각의 차 종마다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랜저 하면은 약간 패밀리카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차를 막상 받아보고 제가 직접 타보니까 이 내부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외부 디자인도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뭔가 젊은 세대들도 약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티함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외부 색상이 화이트인 점과 이 그랜저 르블랑만이 갖고 있는 실내 색상 인테리어 그리고 휠 디자인이나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게 디테일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 젊은 오너층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되게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모델만 보더라도 좀 중후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르블랑 자체가 그릴도 그렇고 다 페이스 리프트도 돼서 나왔고 외부 내부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젊은 층한테도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랜저가 내년 말쯤에 완전히 또 풀체인지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뭔가 젊은 세대에 맞춰서 이 디자인도 그렇고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해서 젊은 층들이 그랜저를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연비 질문도 많았는데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르블랑의 경우는 연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일반 그랜저와 이 하이브리드 그랜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또 연비거든요.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고 연비 때문에 이제 제 드림카로 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괜히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이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저속에서는 전기로 주행을 하고 30km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가솔린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고 일단 공인 연비는 15.6에서 16.2km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는 24km까지 찍어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도심이랑 고속도로에서 각각 연비가 얼마씩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질문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도심에서는 한 13km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에서는 한 18km 정도 나오니까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르블랑은 정말 연비가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인테리어나 내부 공간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그랜저는 실내 빼면은 시체라고 할 정도로 실내가 정말 넓고 좋은 거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죠. 이 그랜저 내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첫 번째로 이 실내 인테리어. 기존의 그랜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 시트를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검정색이 아니라 카멜색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카멜색은 살짝 좀 취향이 탈 것 같아서 이 검은색과 요 흰색 같은 베이지색의 조화가 사실 다른 트림에는 없는 색상이에요. 이 오직 르블랑만이 갖고 있는 블랙 앤 베이지의 투톤 시트가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처음 그랜저를 이렇게 타봤을 때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저번에 G70도 베이지색 시트였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도 베이지색이어서 너무 좋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베이지색이 사실 제일 예쁜 것 같고 뭐 검정이나 뭐 완전 톤 다운된 브라운? 그런 게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을 보시면 이쪽은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공간이고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 좀 아쉬웠던 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물건을 놓고 좀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제 컵홀더가 있고 컵홀더도 살짝 아쉬운 거는 크기를 맞춰줬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내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너무 심플하고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이렇게 12.3인치의 큰 화면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정말 시원시원하고 보기에도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그랜저 하면은 이 레그룸이 넓은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제가 G70을 같이 타봤어서 이 그랜저의 실내가 넓은 게 확실히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운전석과 조수석도 제가 실제로 앉았을 때 엄청 편안하고 넓은 느낌을 받았는데 2열 레그룸으로 가면 진짜 어떻게 이런 차 한 대에 이렇게 큰 공간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넓어요. 일단 제 키가 161cm인 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너무 넉넉하죠. 앞자리와의 거리는 물론 천장과의 거리도 굉장히 좀 넉넉한 느낌이에요. 이래서 그랜저가 패밀리카라는 말이 나왔나 봐요. 그리고 이 그랜저 차량이 얼마나 정숙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이 그랜저 차량의 경우는 꼭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1열, 2열 후면부를 모두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숙함에 있어서는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숙함 부분은 사실 직접 타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그랜저가 너무 정숙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시동을 끄는 거를 까먹고 내릴 때가 있어요. 그 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릴 때가 많은데 내리면은 차키 때문에 또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와서 아, 나 또 안 껐네 이러고 다시 끄고 내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정숙하다는 거를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트림인지 뭐 르블랑의 실속형 트림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그랜저 트림은 프리미엄, 르블랑,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라피 이렇게 총 4가지 트림이 있어요. 이 르블랑 트림의 경우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 사이에 위치한 트림으로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옵션들로만 경제적으로 구성된 가성비 트림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 모르고 봤을 때는 르블랑이 가장 좋은 트림인 줄 알았는데 최고급 트림으로는 캘리그라피가 있고 르블랑은 중간 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르블랑 트림을 선택하게 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앰비언트 무드램프, 앞좌석 통풍 시트,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뷰 모니터 등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해요. 정말 인기 있는 옵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확실히 가성비 넘치는 트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착한 옵션과 착한 가격을 무기로 나왔기 때문에 실속형 트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트렁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랜저의 아쉬운 점이 이 트렁크예요. 트렁크 밑에 배터리가 위치해 있어서 다른 차와 비교했을 때 살짝 높게 솟아있죠.
이런 부분이 뭔가 공간적인 면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트렁크가 좁다는 건 아니고 제가 트렁크에 짐을 넣었을 때도 굉장히 좀 넓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높이가 살짝 높게 솟아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트렁크에 만약에 뭐 짐을 못 넣는다 그러면 이제 2열 레그룸이 넓으니 2열 레그룸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넓어가지고. 그리고 이 르블랑을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은지, 뭐 추천할 만한 고객층이 있는지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르블랑 차량은 연비하고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과 연비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할 만하죠. 그리고 뒷자리에 뭐 사람이 많이 타야 된다, 짐을 많이 실어야 된다, 뭐 실내가 넓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랜저가 중후한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40, 50대 분들에게 좀 더 친숙할 것 같은데 뭔가 차 디자인적으로나 세부 디테일적으로나 좀 이미지 변신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서 2030 젊은 분들에게도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아쉬운 게 이 그랜저가 젊은 층들에게 너무 그 패밀리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막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그랜저는 뭐 디자인, 연비, 성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느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다 기본 이상은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그랜저를 사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만약에 그랜저를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대비 성능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그랜저라는 차량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도 뭔가 리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더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뭐 차에 대해서나 아니면 나중에 신차를 살 때 어떤 저만의 기준 같은 것도 더 명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세 번째로 받을 차량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기대해 주시고 오늘 그랜저 리뷰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